해외 파트너사가 보낸 그 수많은 이메일 더미에 퍼묻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챗 GPT 써서 20시간 걸릴 보고서 분석을 30분 만에 끝냈는데 야, 그거 네 실력 아니잖아. 이런 핀잔 들어보신 적은요? 그런 경험담 꽤 들리더라고요. 2025년 오늘 이 생성형 AI라는 게 더 이상 신기한 기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옆자리 동료처럼 아니면 필수품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 기사, 연구 보고서, 또 설문조사, 그리고 실제 직장인분들의 그런 생생한 경험담들, 이걸 토대로 한번 한국 직장인의 생성형 AI 활용 현주소, 그 빛과 그림자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AI 덕분에 업무 시간이 확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근데 또 동시에 뚜렷한 사용 지침이 없어서 혼란스럽다거나, 심지어는 AI 활용 문제로 동료랑 좀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인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게 정말 양면성이 뚜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만 봐도 그 양면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72%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했다니 이거 아시아 태평양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 아닌가요? 59.5%라던데. 네, 맞습니다. 훨씬 빠르죠. 게다가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어휴,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전문직이나 관리직 한 53% 정도, 그리고 사무직도 50.7% 여기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빨리 도입하면서도 정작 기업의 한 79%는 명확한 AI 사용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79%나요? 네.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데 뭐랄까 방향 설정은 좀 더딘 조금 아슬아슬한 질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일단 쓰고 보자. 이런 분위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I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생산성 향상이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큽니다. 사용자 71%가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연구 결과들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 상담 효율이 한 9에서 15% 정도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텔레마케팅 분야에서는 창의성이랑 성과가 100% 이상 향상됐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100%요? 와. 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AI 활용법 익히고 투자해서 연간 240시간, 그러니까 거의 한 달치 근무 시간을 절약했다는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죠. 아니, 하루 1시간 투자로 한 달치 시간을 번다니. 이건 정말 뭐랄까 워라밸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AI로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 정말 다양합니다. 회의록 요약이나 파일 정리 같은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는 이제 기본이고요. 이메일이나 보고서 초안 작성, 외국어 번역, 그리고 좀 복잡한 데이터 분석 보조, 코딩 지원, 심지어는 디자인 시안이나 영상 컨텐츠 아이디어 구상까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야,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초효율주의 트렌드, 그거랑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AI가 단순 비서를 넘어서 진짜 디지털 동료가 되어가는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 표현이 딱 맞네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AI의 효과가 모든 업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특정 문제 해결 능력, 예를 들면 수학 문제 같은 거요. 그게 AI 사용 후에 마이너스 12.5% 이렇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아,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작업의 종류나 난이도에 따라서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업에서는 어떤 AI 도구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나요? 요즘 워낙 많아서 선택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용도에 맞게 여러 도구를 좀 전략적으로 조합해서 쓰는 추세입니다. 범용적인 글쓰기나 아이디어 구상에는 여전히 챗 GPT가 많이 쓰이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긴 문서의 맥락 파악 능력이 뛰어나서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 요약이나 분석에 강점을 보이죠. 아, 클로드요? 네, 또 최신 정보를 좀 빠르게 찾아야 할 때는 제미니가 유용하고요. 이미지 생성 쪽도 미드저니는 고품질, 스테이블 디퓨저는 오픈소스, 달리는 간편함, 이렇게 특성이 다 다르죠. 음. 개발자분들은 GitHub 코파일럿 많이 쓰시고 또 한국어 음성 기록이나 회의 요약에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자체 AI 개발이나 도입에 되게 적극적인 것 같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 소식도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의 가우스, LG 엑사원, 또 LS그룹 LSGPT처럼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또 특화된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KT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이미 검증된 글로벌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보안이랑 맞춤 설정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1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 부재나 또 교육 부족 문제. 직장인 69%는 관련 교육 경험이 아예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그냥 사용한다거나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자기 것처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기 것처럼요. 네. 이건 정보 유출 위험뿐만 아니라 사실 윤리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AI가 막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있잖아요. 아, 네. 할루시네이션. 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도 있고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누구는 AI 쓰는 걸 꼼수라고 보고 누구는 능력이라고 보고 이런 시선이 공존하는 거죠. 네, 그런 갈등 요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직장인 91%는 AI를 잘 쓰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91%나요?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이게 기술 변화에 따른 인식 전환기의 좀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이제 AI 활용 능력이 승진이나 커리어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42% 정도가 동의했고요. 실제로 2025년 유망 직업 1, 2위가 AI 엔지니어, AI 컨설턴트라는 사실은 AI 역량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AI가 우리 업무 환경의 미래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더 진화하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산업별로 특화된 AI나 개인의 업무 스타일이나 선호를 학습하는 그런 맞춤형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자체의 지속 가능성 또 책임감 있는 개발 이런 게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요. AI가 과학적인 발견을 가속하는 역할도 점점 커질 겁니다. 결국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사람과 조직의 준비, 그러니까 직원 교육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윤리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균형을 이뤄야만 AI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기술만 막 앞서가서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균형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는 2025년 한국 직장인들의 생성형 AI 활용법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업무 효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마법 지팡이 같기도 한데 동시에 가이드라인 부재나 윤리적 딜레마, 일자리 변화 같은 숙제를 남겨주는 판도라의 상자 같기도 하네요. 이제 AI 활용은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환경은 어떤가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또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시는지 저희에게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성형 AI는 단순히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인간의 고유한 역량과 가치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와 어떻게 협업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2025년 이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